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에요. 수백만 톤, 아니 앞으로는 수억 톤이 될 수도 있는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었는데 이게 새어나오지 않고 정말 영원히 거기에 있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시급한지 이 숫자 하나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5. 이게 뭐냐면요. 캐나다의 엘버타주 한 곳에서만 최근에 승인된 신규 탄소 저장 탐사 프로젝트 개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저장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다행히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MMV라고 불리는 과정인데요. 측정, 즉 measurement, 모니터링, 그리고 검증, verification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이 세 단계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금고를 안전하게 지키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MMV가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 MMV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대중의 신뢰, 정부의 규제, 그리고 경제성인데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프로젝트는 그냥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고요. 규제를 통과 못하면 당연히 안 되고 이게 돈이 안 되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겠죠. 특히 이 대중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캐나다 탄소관리연구소의 마리 맥케이 씨가 한 말을 보면 딱 와닿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실패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이건 그 프로젝트 하나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연대 책임 같은 거예요. 한 군데에서 구멍이 나면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기둥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한 전문가의 말처럼 우리가 약속한 대로 탄소를 잘 저장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탄소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탄소를 저장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이건 그냥 돈을 땅에 묻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MMV 계획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한번 그 청사진을 들여다보죠. 정의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MMV 계획은 그냥 한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에요. 각 저장 부지마다 땅의 상태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 특성에 맞춰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만드는 맞춤형 청사진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살아있는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먼저 어디에 저장할지 최고의 장소를 찾아내고 순위를 매기고요. 그 다음엔 만약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로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돌려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현장에는 바로 이 기술이 필요하구나 하고 최종 기술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기술이겠죠. 지금부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기술들이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건 땅을 파기 전에 모든 게 컴퓨터 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교한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지하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퍼져나갈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수십 년, 수백 년 뒤의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혹시 모를 문제점들을 미리 다 찾아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으면 이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예측이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이때 정말 온갖 첨단 장비들이 다 동원됩니다. 땅속 깊은 곳에는 광섬유 센서를 심고요. 지표면이랑 토양에도 각종 센서를 깔고 심지어 저 하늘 위에서는 인공위성까지 동원해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땅속부터 우주까지 입체적으로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모은 데이터가 다 따로 놀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전문가가 이걸 탄소 기록 시스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쓰는 전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산화탄소의 모든 움직임을 한눈에 보고 관리하는 탄소만을 위한 회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MMV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괜찮을까요? 이걸 비용이 아니라 신뢰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체 운영 비용 중에서 측정이랑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돈이 무려 25%, 그러니까 4분의 1이나 차지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절대 적은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줄이는 기술 혁신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다행인 건 이미 많은 곳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저렴한 탐사 기술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똑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것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비용 부담을 점점 줄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MMB를 또 돈 들어가는 귀찮은 규제 정도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MMB는 이 탄소 저장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에요. 이게 있어야 신뢰가 생기고 그래야 투자도 들어오고 산업 자체가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탄소 경제라는 게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땅속 분자에 대한 회계, 즉 MMB가 오늘날 기업들이 당연하게 하는 재무회계만큼이나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만큼이나 이 탄소 기록 시스템을 중요하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